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잠은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은 잠이 보약이란 말이 참 무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면증 등으로 잠을 잘 못 자고 있다는 성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짓눌린 현대인들의 삶을 또 한 번 힘들게 하는 수면장애. 오늘 의학 RG 시간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세종 충남대병원 신경과 김은영 교수와 이은경 교수 모시고 수면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은영 교수님, 정말로 요즘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면의 중요성을 깨달으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시기도 하시고 실제로 전에 비해 환경적으로나 비환경적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많아지시기도 하셨습니다. 5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도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이제 수면 장애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수면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가 2015년에는 45만 명, 2016년에는 49만 명, 2019년에는 63만 명으로 4년 동안 약 40% 정도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은경 교수님,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왜 잠이 보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잠은 우리가 정말 잘 자야 되는 거 맞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수면을 하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제거되는데 활성산소란 낮 동안 신진대사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노폐물을 말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며 뇌에서는 정보를 재구성하여 기억과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진대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잠. 그렇다면 이은경 교수님, 우리가 이 잠 때문에 고생인 수면 장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질환으로 말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수면장애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다양한 질환들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낮에 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수면 중 이상 움직임이나 행동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또한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죠. 또한 수면장애의 원인은 각 질환에 따라 다양한데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비만, 약물 등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입니다. 그렇군요. 이은경 교수님, 그러면은요, 이 수면 장애에도 종류가 나뉘어져 있을까요? 네, 수면 장애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불면증, 과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불면증은 잠들기 힘들거나 잠을 들지만 자주 깨는 경우, 새벽에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 힘든 경우를 말하고요. 과면증은 야간에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함에도 낮에 심한 졸음을 호소하는 경우를 과다수면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잠들 무렵 다리, 특히 종아리 부근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편감으로 잠들기가 힘들고 그 결과 수면 부족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호흡을 멈추는 질환으로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면증이 이 수면 장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수면 장애구나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지속되는 피로감과 함께 다음의 증상 중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수면 클리닉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주간 졸림증, 불면증 등의 점수화된 설문지가 오늘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장애 자가진단법으로는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꿈만 꾸다가 깨거나 밤새 잔 것 같지 않다,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코골이가 심하다, 자다가 숨을 안 쉰다,
수면 중 이상 행동이 있다. 이갈이나 가위 눌림이 자주 있다. 낮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이 힘들고 자꾸 졸린다. 아침에 일어나면 멍하고 두통이 있다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증상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체크를 해보셨을 테고 저도 체크를 해봤는데 다행히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수면 장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이렇게 자기 진단으로 수면 장애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우리가 이 병원에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수면 장애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한 병력 청취입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검사에만 의존하다 보면 환자의 주된 수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치료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환자의 수면 관련 증상, 수면 습관, 생활 패턴, 심리 상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폭넓은 평가가 필요하고 수면 중 발생하는 증상에 대해서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에게 추가 문진을 하기도 합니다. 외래 진료에서 이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 전에 환자들에게 다음 내용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료 후 필요에 따라서 수면다원 검사나 다중인면 잠복기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수면다원 검사는 뇌파 정극 및 호흡 센서, 움직임 센서 등을 부착하고 수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신체 현상들을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다중인면 잠복기 검사는 기면병과 특별 과다 수면증의 진단을 위해서 주간 졸림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검사 방법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김은영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음식을 먹는 이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수면 장애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면 장애는 아주 큰 개념으로 수면에 문제가 있다 없다의 용어입니다. 네. 이은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면 장애가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하 개념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불면증, 수면 호흡 장애, 과다 수면 장애, 수면 운동 장애, 사건 수면으로 나눌 수가 있고 네. 방금 김숙경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건 이 중에서 사건 수면이라는 분류입니다. 네. 사건 수면은 연령대에 따라 잘 나타나는 질환이 다르고 그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건 수면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은 잘 모르는 무의식의 상태에서 네. 행해지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거나 운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불우한 사고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 우선 사건 수면은 이제 렘 수면 시간 동안 발생하는 군과 비렘 수면 시간 동안 발생하는 군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렘 수면 시간 동안 발생하는 첫 번째 수면 장애로는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있습니다. 렘 수면 행동 장애는 렘 수면 동안 꿈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하는 증세를 보입니다. 말하기나 웃기, 소리치기, 달리기, 발차기 같은 일반적인 증상이고 일어나서 걸어 다니거나 잠자리를 벗어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네. 50대 이후의 남성에게 주로 발생하지만 젊은 나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복용하는 약에 따라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함께 잠을 자는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고 본인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의 경우에는 이 치매나 파킨슨 이런 신경퇴행성 질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다면 이런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두 번째 렘 수면 중 나타나는 사건 수면으로는 반복적 수면 마비가 있습니다. 수면 마비는 잠에서 깼지만 움직일 수 없고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공포감을 느끼는 흔히 가위 눌림이라고 말하는 증세입니다. 주변에 없는 것을 보거나 듣는 등의 환각을 동반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에서 그늘진 모습을 보거나 거미가 벽이나 침대에 기어다니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면마비는 정상인의 50%에서도 있을 수 있는 증상이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수면장애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기면병 환자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과다수면과 같은 기면병의 증상이 없이 자주 겪는 사람은 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다음은 비렘 수면, 사건 수면을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비렘 수면의 사건 수면을 말씀드리자면 몽유병이 있습니다. 몽유병은 수면 보행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잠자리를 벗어나 걸어 다니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증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잠결에 옷을 갈아입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차를 운전하기도 하는데요. 신체는 깨어있어 움직이지만 정신은 잠든 상태이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면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성인 몽유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수면 중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3층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부상을 입은 분도 있고요. 네.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어도 수면 중에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성인보다는 주로 소아에게서 증상이 대부분 나타나고 사춘기에는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몽유병이 지속되거나 성인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꼭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몽유병 증세가 자주 나타난다면 현관문을 잠그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 다른 비렘 수면의 사건 수면을 말씀드리면 야경증이 있습니다. 네. 야경증은 수면 중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지르고 불안해하는 증세를 말하는데요. 이는 악몽을 꾸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악몽은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깰 만큼 무서운 꿈인 거고 렘수면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밤에 나타납니다. 또한 다음 날까지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야경증은 깊은 잠에서 일어나고 꿈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겁에 질린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고 다음 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소아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야경증은요. 아이를 깨우려고 하지 말고 차분히 감시한 후에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야경증이 일정 시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시간에 맞춰 한 30분 정도 전에 아이를 부드럽게 깨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몽유병과 야경증은 성인보다는 주로 소아에게서 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 수면 중 섭식 장애는 주로 2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 수면입니다.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는 증세를 보이고 약간의 각성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네. 고칼로리 음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들은 대부분 불면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수면 중 섭식 장애를 가진 사람은 술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간혹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을 떠나서 발생하는 사건 수면으로는 폭발성 머리 증후군이 있습니다. 폭발성 머리 증후군은 보통 잠들기 직전이나 깨자마자 머리에서 매우 큰 소리를 듣거나 폭발하는 느낌을 드는 증세를 말합니다. 네. 대부분 고통을 느끼지는 않고 냄비를 부딪히거나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 매우 희귀한 수면 장애여서 아직 네. 정확한 원인을 알지는 못하지만 스트레스나 정서적으로 긴장감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수면 장애, 몽유병, 지금 말씀하신 야경증, 폭발성 머리 증후군 등 이게 모두 다가 이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수면 장애에 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연을 잘 들어보시고 나와 상관이 있는지 혹은 공통사항이 있는지 함께 고민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공주에 사시는 30대 후반의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하루 중 상당 시간을 운전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최근 낮 시간대 운전 시 쏟아지는 졸음으로 사고당할 뻔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충곤증이 아닐까 싶었지만 계속된 졸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수면 장애일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정말 두렵고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 교수님, 이것도 수면 장애인 거죠? 자세한 병력 청취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네. 단순히 능률만 떨어지고 나른한 정도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피로감이 심하고 졸음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수면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네. 대체로 주간 졸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수면 부족입니다. 그 밖에도 수면 문절을 잘 일으키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관련 호흡 장애,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일주기 리듬 장애, 주기적 사지운동증과 같은 수면 관련 운동장애 등 다양한 수면 장애가 기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매일 수면 패턴, 밤에 자다가 깨는 횟수와 시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코골이, 타인에 의해 수면 중 무호흡의 목격, 낮잠 횟수,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과거 병력, 약물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해보아야지 알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병력 조사를 통해 수면 부족이나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과 같은 생활 습관의 원인이 아니라면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증상을 검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잠자는 게 어려울 수도 있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50대 주부님의 사연인데요. 저는 최근 1년간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잠을 이루기 위해 운동도 하고 따뜻한 물, 우유도 마셔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는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이은경 교수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은 수면제 처방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불면증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고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등의 수면 질환에 의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 청취와 설문지, 다양한 검사 등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에 따른 치료적 접근을 해야지 이러한 평가 없이 수면제만 복용할 경우 수면 네. 개선 없이 기저 수면 질환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연에서 만났던 것처럼 수면제 처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은경 교수님,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약물 치료를 받는 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네, 대표적인 수면장애인 불면증을 기준으로 말하면 모든 불면증 환자가 수면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성 불면증 환자에게서는 수면 습관 및 환경 개선, 잘못된 수면 인식 개선 등의 비약물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데요.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이러한 비약물 치료만으로도 수면이 개선되어 비약물적 치료로 단기간에 극적으로 잠이 잘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증상이 좋아진다는 점을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방금 언급한 상담 치료와 함께 진행이 되고 수면 제한 요법 등 행동 치료를 위해서 수면 일기를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수면 질환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라 질환에 맞는 약물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잠을 이루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고통,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반대로 베개 머리만 대면은 잠 잘 주무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 사실 그런데 이렇게 베개 머리만 대면 잠자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오히려 수면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김은영 교수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수면 장애입니다. 네. 보통 수면에 드는데 5에서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네. 차에 타서 잠들거나 하는 분들은 병적인 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질이 나빠졌을 때 밤에 아무리 자도 피곤한 기면증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면증은 각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건데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잠들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잠을 많이 자고 게으른 것이 기면증 때문일 수 있으니 생활 습관, 수면 습관으로 건강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상태를 꼭 확인해보는 습관 가지셔야 되겠고요.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수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사실 수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인터넷으로만 검색을 해도 수백 가지의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숙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음주가 수면장애 해소에 도움이 된다. 글쎄요, 예, 많은 분들이 잠 못 주무실 땐 술 한잔하고 잠 잘 수 있다,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시는데 이은경 교수님, 사실 음주는 건강에 안 좋지 않나요? 그러면 당연히 수면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수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진정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술을 마시면 마치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작용 때문에 불면증 환자들이 술에 의존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알코올은 의학적으로 섭화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잠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고 수면 후반부의 잦은 각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건강한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음주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수면에 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어야 잘 잔다. 과연 이것은 O일까요? X일까요? 김은영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왠지 배가 부르면 잠이 잘 오던데요. 어떤가요, 교수님?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가급적 잠들기 전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면 체온이 상승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장이 활성화돼 자고 일어나면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카페인이 든 커피나 홍차, 담배 등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반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바나나와 호두에는 숙면에 필요한 트립토판이나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자, 밤늦게 먹는 건 체중 관리에도 건강에도 또 숙면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면에 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졸려도 누워있는 게 좋다. 자, 안 졸린데 그래도 누워있으면 저절로 잠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잠 못 이루는 분들에게는 너무 큰 괴로움일 것 같거든요. 이은경 교수님은 어떤가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불면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다고 하시는데 절대 좋지 않습니다. 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졸려서 누워 있는데 만약 잠이 들지 않는다면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의학 알지 시간 수면 장애에 대해서 신경과 전문의 김은영, 이은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도 했고 또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김은영 교수님, 먼저 이 수면 장애에 있어서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서 잠이 오게 하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생체 리듬이고 두 번째는 신체의 항상성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생체 리듬이 있는데 일정한 수면과 기상 습관이 있어야 이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어서 잠이 잘 오고 수면의 질도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낮 시간 동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해야 수면 욕구가 올라가게 되어 밤에 잠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이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코틴, 카페인, 알코올 등 많은 물질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또 잠자리 환경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은경 교수님, 이런 이 잠을 자지 못해서 생기는 합병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비만 등의 심각한 성인병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야간 돌연사 위험도 같이 높아집니다. 심각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과도한 졸음과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에 수면 장애에 대한 검사를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합병증까지 초래할 수 있어서 더욱더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될 상황인데 병원에서 앞서 말씀하신 약물 치료를 포함해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진행이 되는지 김은영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수면 장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면 장애의 증상과 경과를 기록하는 수면 일지, 수면 일기라고 부르는 걸 작성하고 또 그걸 토대로 불면증 환자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약물 치료에도 여러 가지 종류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한 불면을 주소로 내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병력 청취를 하다 보면 인변이 어려우신 분이 있고 잠이 분절되는 분이 있고 한 번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분이 있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불면증이 있고 이에 따라 약물의 작용 시간을 모두 고려하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 멜라토닌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불면증 이외에도 다양한 수면 질환에서 또 다양한 약물과 비약물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에서는 양압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수면 위상지연 증후군 환자에서는 광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면 장애에 대해서 세종 충남대병원의 김은영 그리고 이은경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은요, 시청자 주간 특집으로 진행되면서 한 주 뒤 의학 알지 시간에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 KBS 대전 총국이 가을 개편을 맞아서 제가 오늘 다정다감과 함께하는 마지막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의 많은 이웃들과 함께 다양한 정보와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했고요. 저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떠나지만 저희 TV이웃 다정다감은 새로운 얼굴과 함께 또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